1조 원대의 경도 개발 계획이 연륙교 건립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600억 원의 공사비가 예상되는데 경제자유구역 편입 여부가 관건입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미가 됐던 시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산과 바닷가에 관광 목적의 다양한 길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힐링 코스로 기대되는 광양 백운산 둘레길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소록도 외국인 수녀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개봉을 앞두고 열린 시사회에서 두 수녀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유례없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들의 부진 속에 지역과 이념 대결 구도가 약화됐습니다. 또 호남에서도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호남 승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6번의 대선에서 호남은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3번의 대선은 DJ라는 호남 인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000년대에 치러진 3번의 대선에서는 보수의 반대편에 선 후보에게 호남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 구도가 약해진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몰표가 나올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지지율 흐름도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경합하는 양상입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호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보수 유권자들의 결합을 문제 삼으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들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 교체라고 주장하며 반문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권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면 등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두 후보들의 경쟁 속에 누구를 선택해야 더 나은 정권 교체이고 호남의 이익에 부합할지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약 1조 원이 투자되는 여수 경도 개발 계획에 600억 원대 연륙교 건립이 큰 부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건립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전라남도는 경도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 경도에 오는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 리조트를 건립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제자유구역 포함 여부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도가 여수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620억 원 규모의 연륙교 건립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0%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20%는 미래에셋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포함을 결정짓는 실사가 이달 안에 진행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가 5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경자의 민간평가단 현지 실사가 4월 중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도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륙교 노선의 주민 의견 반영과 오는 2029년까지 장기 투자에 투명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지를 찾아서 여수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도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는 명실상부한 국제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청사진에 앞서 경제자유구역 포함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여수시는 돌산공원과 남산공원, 자산공원 수변 축에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경관 고도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여수 밤바다 수변 경관 지역에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 건축물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변 경관지구 3곳과 시가지 경관지구 5곳, 최고 고도지구 11곳이 지정됐으며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지정한 한시적인 개발 행위 허가 제한도 오는 13일부로 해제됩니다. 광양시가 각종 개발 사업의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의 경계나 관광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취락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야적장과 고물상도 하천과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규정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순천시 직원들이 무더기로 피해액 변제와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06년 건물을 임대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2014년에는 기술직 승진 인사에서 행정직을 승진시킨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노인회관 신축공사에서 사업비가 54% 26억 원이나 늘었는데도 재심사를 받지 않는 등 7건의 부실행정을 지적받아 직원 3명이 피해액 변상 조치를 16명이 징계나 주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임종기 의장이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의 발단이 됐던 시청사 건립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기 순천시 의장이 오늘 회견에서 가장 힘줘 강조한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문기관으로 규정한 시민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모순적인 데다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를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는 요지입니다. 조례안을 직접 수정한 대안까지 제시하며 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시정감시 책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달 시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도 법을 어긴 적도 직무를 잘못 수행한 적도 없다며 공식 반려했습니다. 악법도 따르라면 따라야죠. 그러나 악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막자고 하니까 악법을 못 만들게 한다고 탄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한 주윤식 부의장 등 6명의 시의원들은 오는 14일 의회 개회 시점 반론을 예고하며 일단 사퇴를 관망하는 상황. 시 의장의 강경한 입장에다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 논란까지 대두되자 순천시 측도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상당수 다른 조례들에도 상위법 위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론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추모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양 여자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은 오늘 학교 강당에서 추모시 낭송과 직접 제작한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 데 이어 미수습자들의 수습을 기원하는 툭불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함께 세월호를 주제로 한 그림과 시, 포스터를 이번 주까지 교내에 전시해 추모 열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를 앞두고 선체 변형이 상당 부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변형이 왜, 언제 발생했는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부두에 세로로 길게 누워 있습니다. 당초 객실 부분이 육지 쪽을 향하도록 90도 회전할 예정이었지만 그대로 현 자리에 거치됩니다. 선체 구조가 약화돼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추가로 변형될 우려가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거치하기. 하지만 발표 내용이 이상합니다. 세월호를 실은 모듈 트랜스포터는 반잠수식 선박에서 빠져나온 뒤 회전을 시도합니다. 이후 안전성을 확보한다며 야간 작업을 중단했는데 아침에 선체 변형이 확인된 겁니다. 어떤 별도의 작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간 기간 동안에 선체 변형이 추가로 있었다는 점은 오늘 회의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인양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운송 장비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무게 측정과 무게 중심을 잡는 데 수차례 실패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됐을 수 있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 운송 능력도 의문입니다. 세월호 운송에는 양끝 2줄에 60축씩, 가운데 6줄에 각각 80축씩 600축의 운송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축수와 장비 기종이 다르다 보니 회전각이 차이가 나 90도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과연 올바른지 잘못된지 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훼손에 이어 선체 변형까지 발생하면서 세월호 사고 원인 진상규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역 명산이나 해안가 주변의 관광길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도 백운산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스별로 백운산권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간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시 옥령면 백운산 능선에 들어선 둘레길 1코스. 울창한 숲길과 아름드리 나무들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둘레길로 인기가 높습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가파른 등산 코스로, 때로는 평탄한 산책로로 힐링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옥룡사지 동백나무숲에서 시작해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제철소 수령관까지 9.5km를 빠른 속도로 걷지 않더라도 4시간이면 종주가 가능합니다. 네, 숲이 울창하고 이게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참 좋습니다. 매화꽃으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온다는 다음면에도 백운산 둘레길이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섬진강을 품에 안고 백운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금세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새로 개발된 이 백운산 둘레길은 다음면 일대 산속 풍경과 푸른 강 전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동네마다 이야기가 있고요. 봄이면 매화꽃이 있고 가을엔 단풍이 있어서 아주 섬진강을 바라보고 가는 모습이 아주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옥룡면 일대 백운산 둘레길 개발에 이어 본광면과 진상면, 다음면 경계지역을 연결해 모두 9개 노선에 118km의 둘레길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별로 백운산권 관광 자원을 테마나 역사로 묶어 개발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마을 소득원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생태와 문화, 역사를 체험하고 힐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혜의 풍광을 품에 안은 명산 백운산에 펼쳐진 둘레길. 때묻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힐링길로 짙어가는 봄 기운에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섬진강 일대의 황어 방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오는 6월까지 인공수정을 통해 부화한 어린 황어 50만 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잉어과 어종인 황어는 바다에서 생활하다 산란을 위해 매년 3월쯤 섬진강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개체 수가 계속 줄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한 외국인 수녀들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 CGV 광천터미널점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영화 관계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962년부터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달랬던 이들의 희생정신이 잘 표현됐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고흥구는 이와 관련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알리기 위한 봉사학교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두 수녀의 숭고한 정신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전남 동부 지역 복지시설에 이동 목욕 차량을 잇따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동여수 노인복지관 측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4,900만 원 상당의 이동 목욕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앞서 광양 실로암 마을과 순천 린제 노인복지센터에 이동 목욕 차량 1대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활로 모색과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본부는 최근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각종 지원 제도 등 정보와 노하우를 소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본부와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등 6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 자리에는 교수와 학생, 연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광양농협 신임조합장에 이명기 전 이사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조합장 재선거에서 이명기 당선자는 총 투표수 2,343표 가운데 44.6%인 1,044표를 얻어 860표를 획득한 정양기 후보와 430표를 얻은 서성기 후보를 누르고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동광양농업을 전남농협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